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여전사 김신혜 씨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아우, 어제 너무 기뻐서 네, 그러게요. 코엑스 걷다 울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어제 울은 사람 많아요. 어제 뭐 진짜 그 동안에 몇 년간을 그냥 가슴 졸이다가 네. 어저께 참 잔치국수 먹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파티 여는 사람 많았고요. 잔치국수 챌린지가 열렸는데 작년 말만 해도 이거 도대체 언제 정리하냐. 우리 얼마나 구독자 그러게. 애국 시민들이 어려운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때 온다. 네. 분명히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한다. 네. 해낸다. 그래서 우리가 뽑은 거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고 있구나 하니까 늦어. 근데 늦게 해도 오네요. 네. 네. 늦지만 이 장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네. 이 정치권은 어쨌든 총선장 그리고 대선장 지방선거 장 안에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또 상황들이 있어서 지금 좀 우리 국민들이 느낄 때는 많이 늦었지만 네. 이제는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네. 자, 우리 그래서 하나씩 좀 그 보면서요. 신스틸러 네. 그 전에 1, 2, 3위 했는데 네. 오늘도 신스틸러로 네.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신스틸러 네, 마음이 급하니까 악역부터 보죠. 악역 보면요. 1위를 두고 저희 예. 1위는 바로 신스틸러 1위는 이재명입니다. 네. 이재명이죠.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중요하게 말을 했습니까? 예. 잡범이냐라고 이재명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잡범이냐 우리가 막 그랬는데 아니다. 다양한 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금 잘 싸워주고 계신데 이재명 어제 정말 이재명은 이제 끝났다. 끝났죠. 어제로 네. 정확하게 끝났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부터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어떻게 이제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가 네. 이제 궁금하실 거고요. 26일에 이제 유창훈 판사가 이제 심리를 합니다. 네. 그 유창훈 판사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다루도록 할 텐데요. 정말 이 지금 친명계 그 정성우라는 작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재명이 구속돼도 이제 옥중 권한을 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청래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 지금 역적이라고 자기네들 표현을 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표로 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데 146표에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상상치도 못했던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행히 양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국민들 두려워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있구나. 이번에 미라리 알곡이 알곡이 아닌 이 거러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듯이 이번이 그런 시기다. 국민들은 어제 분명히 국회 표결 안에서 그것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제 뭐 단식 쇼도 수도 없이 했고 이제 녹색병원이 또 좌파 소굴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좌파 관련된 거 운동권 때 그것만 했던 의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다양한 쇼와 또 그들끼리 이제 꽁짝을 하고 또 문재인은 그런 이재명을 찾아가고 하지만 그 모든 공작과 수작과 이런 쇼가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수순으로 왔습니다. 이제 이재명은 다뤄줄 필요도 없지만 중요한 건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끝까지 어쨌든 이번 총선 공천은 무조건 이재명이 끝까지 쥐어틀 거예요.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란 것은 지금 한때는 공천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다음에 기회가 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혁신을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 옳은 소리를 내고 용기와 맞서 싸워서 저는 거악 아닙니까? 네. 정말 이재명은 이런 정말 아수라의 이런 다양한 범죄 뭐 한두 가지여야죠. 지금 나온 것만 9개에다가 플러스해서 뭐 10가지가 넘는 이런 정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다양한 범죄인. 예. 네. 그리고 이게 북한에다가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다 자금을 이렇게 한 것이 너무나 이제 명확한데 그들은 계속 증거 없다고 박주민 나와서 하고 있어요. 말도 국민이 다 보고 있고요. 이제는 어쨌든 국회 가결까지 나온 상태에서 이제는 26일 추석 밥상에 여러분 이재명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될 끝난다.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자, 2등 갑니다. 네. 신스틸러 악역 2등은요? 네, 2등은요. 네, 누굽니까? 네, 2등은 바로 정청래. 정청래. 아우 징그러. 뭐 자기가 맨날 방송 나와서 뭐 참 지식인 뭐
그런 맨날 네. 웃긴 얘기 막 했는데 이제는 정청래도 끝났어요. 네, 뭐 그러나 지금 이재명 완전 겉 얼굴 스피커로 뭐 사태는 없다. 당대표 팔아먹은 적과 동침한다. 지금 이러면서 끝까지 이제 버틸 겁니다. 네. 예, 그러나 한 줌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심지어 오늘 좀 얘기를 하면 장경태 지금 최고위원 됐잖아요. 경태야. 저랑 경태 방송을 같이 오래 했는데 심지어는 경태가 공천받은 거는 사실은 제 덕입니다. 왜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줌이라고 저는 왜 표현을 하냐면, 장경태 의원만 해도 이제 방송할 때가 막 그때 조국 대변인을 하고 방송 10개씩 나가더라고요. 막 조국 실드 치느라 허걱허걱대고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와요. 근데 뭐 못된 친구는 아닙니다. 사실 그냥 민주당에 있지만.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사냐 그랬더니 공천 받으려고 지금 뭐 개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때 조국 건이 지금 10분의 1도 안 나왔다. 그냥 너가 조국과 함께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눈이 띵그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국회의원 되려면 누나 말 잘 들어라.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걔를 저기 최고위원까지 저렇게 어떻게 하니까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걔를 만들어놨어요. 키웠어요. 그놈을 키워놨어요. 근데 왜냐면 저는 그래도 걔가 저렇게까지 망가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준석도 초반에 그 강적 들라올 땐 그런 놈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저도 어쩌다 제가 저랬지인데 반대로 말하면 저들이 지금 최고위원이라는 소리는 한 줌인 겁니다. 뭐 엄청나게 세력이 있거나 정말 이 바닥부터 단단한 지금 자들이 최고위원이 아니고요. 예, 한 줌인데 그런 정청래가 이제 반란표 색출에 나섰어요. 아이고 그렇게 공산당 좋아하더니 아주 오야지로 보내겠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반란표 색출에 나서는데 이제 사실상 분당 수준이고요. 네, 수준이고 이제는 넘어오실 분들은 넘어오십시오. 이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정치권이 항상 어딘가가 끝나면 거기서 분명히 중도도 있고 또 넘어오면서 나는 잘못했다 하는 사실 이번 시즌에 저는 롤 모델이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잘못은 했으나 오케이 인정. 그리고 잘못한 건 나도 죄값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내가 잘못한 것들을 밝혀내고 우리 안에 악들을 내가 드러내겠다 하면 아주 작은 후레쉬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민주당 안에 죄들을 다 밝혀야 되고요. 장경태 너도 정신 차려. 진짜 그때 제가 뭐라고 솔루션을 줬냐면 경기도로 준비를 하길래 아니다. 서울에 성추행당 아니냐 니네. 성추행 많이 한 남자 의원들 거기 치고 들어가라 했더니 동대문이 그거였거든요. 네. 거기 그 동대문 나왔던 예전에 그분이 성추행 그게 있었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어쨌든 그 그러니까 장경태 너도 정신 차려. 이재명 실드 치다가는 그냥 같이 끝나는 거고 거기서 그래도 누나 저 여자친구도 못 사귀고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했던 그 경태야 거기서 정신 차리고 밝혀. 하나씩 밝히면 안 죽을 수가 있어. 장경태가 뭐 밝힐 거나 있나 그? 지가 거기서 봤잖아요 그 안에. 그 모든 회의 안에. 못 봤을 거예요. 아니요 얘도 지금 김남국 코인으로 떡상했죠. 얘도 가난했는데 갑자기 돈이 막 생겼잖아요. 이게 정치인들은 먹은 게 있으니까 지들이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넘어갔다.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까대고 이런 지금 정청래 피플들 이재명계는 이제 한 줌이 될 텐데 마지막까지 뭐 그들은 뭐 무슨 나라를 뒤흔드는 것처럼 할 테지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국민들은 민주당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이 끝난 걸 알고 이제 나오는 분들 이제 용기를 내서 하나씩 나오시고요. 이번 총선전은 그들까지도 약간은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항상 그 첩들이 갑자기 본부인 노릇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게 왜냐면 본부인이 남편을 밥 세끼를 먹이고 애를 20년을 키우고 했는데 옆집에서 인사 이쁘게 한 번 했다고 그 집 부인 됩니까? 그게 저는 좌파에서 오는 심리들이에요. 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할 노력은 지금 운동권들 그리고 공산화 됐던 그 공산주의 노래만 나오면 그냥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들을 설득하든 그들을 치든 그들의 비리를 밝혀내든 그게 첩으로서 우리 이제 보수와 우파와 함께 할 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다시 눈여겨볼 것이고요. 그런 분들은 이번 총선에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악역 2등 정청래였는데요. 네. 악역 3등 갑니다. 3등 누굽니까? 네. 조국이 이 징글징글하네. 아우, 야. 언제까지 악역이야? 아니 근데 이거야. 이 조국
조민이 또 베스트셀러를 만들어줬어요. 얘네가 유시민으로 띄웠는데 출판업계는 아직도 완전 잡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어제 영풍고를 봤는데 2쇄예요. 2쇄 이제 쇄가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도 그런 영풍문고도 진열을 많이 안 해놓고 2개만 했습니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조국을 뭐 엄청 빨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랬는데 여기 인터넷상으로는 진짜 10쇄 했다 이러면서 거기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이 2쇄인데 10쇄면은 대거 사들인 거예요. 쟤네는 쟤들이. 유시민 때도 그러고 뭐 자금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재단도 그러고. 그럼 쟤네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네요. 쟤들이 사가지고. 그리고 아이디도 있지 않습니까? 드루킹 멤버들이 다 그쪽인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조국 띄우기에 나섰는데 저는 왜 지금 이재명의 시즌이지만 조국을 얘기하냐면 항상 저는 방송할 때도 신스틸러가 항상 앞에 3개월 뒤에 일어날 일, 6개월 뒤에 일어날 일, 쟤들은 저기로 돈을 모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남은 게 없어요. 저쪽 대선 주자가. 네, 그러면 조국은 총선 안 나오겠다는 거니까 지들은 대선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면밀히 봐야 되는 게 그 다음 또 보여주시면 이 네. 조국이 이 책에서 DK의 눈물이라는 책을 썼어요. 아유, 그리고 조국 콘서트를 해서 이성윤이 누굽니까? 아. 이 인간이 거기 이제 총선 나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예, 이성윤 지검장 진짜 어이가 없고 이 정의대 그 문재인 후배여가지고 여기 문재인 최강욱 아주 문제적 인물들 아이고. 다 감방으로 가야 되는 인간들이 이제는 또 무슨 정치권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교보문고 이 DK 눈물 내용이 이제 봐야 됩니다. 목차를 좀 내려주시면 우리는 우파는 사실 에이 뭐 우린 관심도 없으니까 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하는데 그 사이에 쟤네는 목차 내용을 보시면 네. 목차가 없나요? 제가 이제 어제 가서 조금 일일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 좀 걱정이 되는 게 얘네, 그러니까 조국도 정보가 있고 막 나름은 지가 민정수석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대선을 꿈꿨었기 때문에 뭐를 막 해놨냐면 거기 윤석열 정부 무슨 조직도 네. 목차가 나오네요. 네, 목차를 좀 보시면 거기 막 윤석열 정부 조직도를 막 그려놓고요.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요거 사진을 좀 보내드릴게요. 뭐 법을 이용한 지배다 네. 뭐 이러면서 뭐 아우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법을 논하냐 범법자가 범법자가 말을- 지금 말도 안 되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막 푸뚜루 마뚜루 찍어서 보냈는데 뭐가 막 그 책 그 날개에 뭐가 돼 있냐면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등에 화살이 네. 꽂힌 채 기름이 예. 등에 화살이 꽂힌 채 그냥 감방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조국을 조금만 하나씩 얘기를 하면 지금 정경심 가석방 됐어요. 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니 정경심 왜 풀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한 명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경심은 정말 그런 얘기가 서정표 선생님도 그 얘기 하셨는데 서울대에서 조국의 미스테리가 뭐 잘생기고 똑똑하다 그래 인정. 그런데 제가 왜 저 여자랑 결혼했지 해서 정경심이 그렇게 부자였다는 거 아니에요. 돈 보고 결혼한 남자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랬던 정경심한테 얼마나 지금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여자가 한이설이면 5, 6월에 설이 내린 정도가 아니라 정경심 네. 입장에서 정경심 입장에서는 조국 이 새끼 키워놨더니 그치. 돈 써서 지 대선 주자까지 만들어놨더니 이 새끼가 날 감옥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경심 언니 화이팅입니다. 그동안 우리 저기 추미애가 드루킹 밝혀냈듯이 경심 언니의 한이 진짜 사실 이실직고를 하세요. 김경률이 아니죠. 그 김경록 그 자산관리사 그 사람의 컴퓨터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게 다 나오면서 지금 뭐 조국은 빠져나가려고 형법 교수니까 아주 형사 재판에 안 들어가는 방법은 기가 막히게 이제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게 로스쿨 지금 이제 저도 준비를 하면서 그 좌파의 인권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자료에 조국이 뭔 놈의 논문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왜 이렇게 띄우지? 그런 생각을 들면서 물론 뭐 그쪽 운동권에서 이미 뭐 민변이었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연구 카드 한마디로 그 좌파의 약자 카르텔 모든 부분에 뭐 성적 소수자 뭐 난민 그들이 항상 아젠다로 가져온 거 있잖아요. 그 모든 연구를 조국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안 간 대신에 그 좌파 운동권의 대신 대리 용역 연구자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너무 놀랐어요. 그 조국이 이 조국이 했는데 어쨌든 그랬던 조국 이제는 경심 언니 나오고 이제 조국이 들어갈 때다. 예. 그래서 거기서 눈물 흘려라. 그 DK의 눈물이 아니라 조국의 찌질한 눈물. 그러나 좌파에서는 이제 조국 하나 남은 겁니다.
그러니 유시민도 뭐 그 멸치대가리 끝났고, 근데 뭐 누굴 띄우려고 해도 다 사기꾼들이기 때문에요. 왜냐면 유시민도 제가 그 심대철 의원님한테 저 유시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가 예전에 그 대의원 3학년 때 대의원이고 심대철 의원님이 4학년 때 총학생회장이셨대요. 걔 지도부에 올라와서 앉아서 회의하는 애도 아니었대요. 저 뒤에 서가지고 형님들하고 얘기하는 거 엿듣고 그냥 이렇게 서 있던 애인데 한마디로 영향력을 그렇게 발휘하던 애도 아닌데 뭐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네, 그 원래 잘 속이는 작가 아닙니까? 그냥 유시민은 그 유시민이 끝나버렸죠. 그들이 노무현재단까지는 해도 근데 남은 건 조국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조국은 이미 끝났고요. 전국 대학생들이 뭐 본인이 이렇게 글씨는 잘 쓴 것 같아요. 사법고시 준비 안 하고 이런 글씨 연습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쓴 거 같지도 않은데 최강욱도 그러고 네, 뭐 고통받는 약자에게 진짜 공감. 법치의 출발점이래. 아이고 네가 감옥 가는 게 법치의 출발이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다음 예, 옆으로 제가 돌렸는데 네. 지금 보면 법을 이용한 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무서운 장이 있어요. 그 다음 장 4장을 보시면 제가 너무 급하게 찍다 보니까 근데 보면 윤석열 신정부 국가 권력 구조 요약도 이거 뭐 돌아갈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얘네가 다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계속 안줌이라도 이제 이재명이 끝날 타이밍을 기회라고 보고 왜냐면 이재명은 너무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좌파에서도 이재명 제가 이번에 미용실 갔다가 놀랍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 대선 캠프 이재명 캠프에 일했던 언니가 그 미용실에 온대요. 근데 솔직히 본인들도 안 찍었다고. 대선 아니 민주당에 뭐 어쩔 수 없이 대선 후보니까 운동은 했는데 선거날 가서 이재명을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이 꽤 많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도 신호였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지금 국회 표결도 그래도 양심 있는 국회의원도 조금은 있다. 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쟤네들은 벌써 프레임을 잡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 무능 정부, 윤석열 정부 카르텔. 그래서 벌써 저렇게 나선 거예요. 근데 저걸 이제 저희가 한 줌이지만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되고요. 이제 조국은 끝났다. 조국 책값 저거 갖고 이제 감옥으로 갈 거고요. 경심 언니는 이제 나와서 그냥 조국 같은 자는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정경심의 복수가 갑니다 이제. 경심 언니의 복수가 조국 버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네. 이제 재산 다 이제 정리해서 그쵸. 조국한테 한 톨도 안 남기고 네. 이제 싸그리다. 아우 남자가 드라마에 보면은요 부잣집이 이제 그 똑똑한 놈 잘생긴 놈 데려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완전 탈탈 털어서 보내더라고. 그런 거 영화에도 많잖아요. 저도 아는 사랑과 전쟁 이런 데 가면. 저도 아는 오라버지가 재벌집에 장가를 갔는데. 이용당하고는 그냥. 네, 그때는 뭐 심지어는 뭐 솔직히 누가 밝힐 수는 없지만 연예인도 막 사귀고, 뭐 하룻밤에 1억씩 썼었대요. 네. 이봉규도 저 공격했던데 저 책에. 진짜요? 책에서. 박사님. 뭐 극우 유튜버 이봉규가 그렇게 내가 썼어요? 언제 이게 무슨 한 페이지를 나한테 써놨다 한 페이지를. 뜨셨네. 진짜 오히려 고맙다. 띄워줘서 고맙다. 네, 그래서 정말 지금 법은 어디로 가냐면요. 조국 수사 이제 제대로 끝내서 조국 감옥하고 정경심 언니가 조국에 대한 복수. 이걸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깔끔합니다. 다른 때가 옵니다 이제. 임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